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뱅이님 댓글 써주신 거 잘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개인적인 인간 지표가 바닥 징후를 보였고 오늘은 21선을 위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눌림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5일선이 이 며칠선인지 모르겠는데 이 60일선이 위에 있고 여기 11선인가 봅니다. 11선을 뚫고 요 선은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네요. 그리고 5일선이 또 좀 있으면 21선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겠지요. 이런 지금 정배열 쪽으로 지금 뭐 돌아서고 있습니다. 5일선이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이 있죠.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가고 11선, 20선 뚫고 올라가면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정비열로 되겠지요. 그 위에 60일선을 갖다가 21선이 뚫고 올라가면 또 정비열이 될 건데 그런 배열이 놓을지 안 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 그 몇 달 전부터 했는데 9월 위기설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한 두 달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위기설이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폭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이런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 요 꼭대기 대비 내 계좌가 거의 뭐 한 40 몇 프로가 깨졌습니다. 40 몇 프로 깨졌고 뭐 중간에 내가 또 수익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는 안 깨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내 종목들 중에서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최근 들어 가지고는 반대 매매가 나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반대 매매가 한 번씩 나가기 전에 내가 손절을 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볼 때는 한 2, 30일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아니면은 손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 바닥 대비해 가지고 한 조금 올란 것 같아요. 전체 계좌가. 그래서 그 계좌가 올란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이 물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올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물려있던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별로 오래는 아닌 것 같은데 오승첨단 이거 내가 여기서 갈 줄 알고 내려올 때 눌림목 매매를 맨무더기를 샀습니다. 그래가 이 올라올 때 요 어디쯤에서 내가 살깎기를 내가 거의 다 털어냈고 오늘 오늘 어제 뭐 한 무더기 남은 거 맞아 털어냈습니다. 수익 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런 형태를 보이길래 이 정도는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요 밑에서 털어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빨리 털고 2차 전지하고 초전도체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초전도체 쪽은 내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대부분 초전도체들이 나는 지금 뭐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 사야 되는데 신용을 거의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들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 이것도 신용 막아놨고 요거 초전도체 대장주입니다. 요 신용 막아놨습니다. 파워로직스 이것도 신용 막아놨습니다. 원익 P&A 요거 내가 노렸거든요. 노린 게 내가 원익 P&A, 탑 엔지니어링, 한양 ENG 이렇게 노렸는데 요거는 수익 내고 그 다음날 겁이 나서 팔았습니다. 시가에. 그래서 수익을 별로 못 봤지요. 뭐 좀 아깝긴 하지만 할 수 없고 한양 ENG는 수익이 많이 났다가 상한가 한 번 더 치면 내가 팔라고 요 상한가 때 안 팔고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거든요. 그 다음날
시가에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는 바람에 이래도 뭐 수익이 났는데 이거 들고 가자 이랬더니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당히 크게 평가손이 나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아모텍을 좀 샀다가 어제라면은 어제 맞나? 오늘 월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수요일이라는 것 같은데 뭐 샀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단타 매매를 좀 했지요. 어제 산 거 오늘 팔았는지 뭐 어제 산 거 어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산 게 조금 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익도 내고 털고 다시 물리고 LS 이걸 갖다가 어제 샀다가 조금 수익 내고 털었습니다. 요 샀다가 오늘 아침에 던졌으면은 수익이 좀 더 많이 났을 건데 하나 아쉬움은 있지만은 요거를 좀 많이 사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뭐 수익률 해봐야 뭐 1% 내외니까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요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뭐 수익을 조금 냈다는 데 의의가 있죠. 미수를 썼기 때문에 미수 매매를 안 한다 했는데 미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하고 신용 요런 매매를 조금씩 하고 신용은 좀 들고 가고 미수는 웬만하면 그날 팔아버립니다. 내일 올라간다 확신이 없으면은 거의 팔아버립니다. 손절을 해서라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고려제강, 서남, 덕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묶어놨습니다. 신용 안되게 신용 불가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이 되는 게 아모텍하고 한양이엔지 요 두 개만 두 개하고 요 LS 요 세 개만 되고 있는데 요 가지고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탑 엔지니어링인데 신용을 묶고 나와 가지고 오늘 내가 장기 보유하고 있던 그 종목이 거의 내가 원하는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 밑에까지 왔다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나는 여기에 오늘 3,100원까지 올랐는데 내가 3,150원이 다 내놨거든요. 요거는 내 현금 이게 팔렸으면은 내 현금 비중이 절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 오늘 안 팔렸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요런 형태를 보이면은 상승 패턴이죠. 그래서 팔려고 하다가 들고 있었고 살깎기 하려고 하다가 안 깎고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용도 들고 있고 현금도 들고 있습니다. 현금은 신용으로 샀던 거 주식 판 것들 현금으로 다 메꿨죠. 왜냐하면 요즘 신용 수수료가 9.5%가 대부분이더라고요. 8.5%도 있고 7.5%도 있는데 7.5%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8.5, 9.5로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용 수수료가 9.5%구나. 그래서 상당히 높아서 웬만하면은 신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올라왔길래 이거 정리하려고 했는데 뭐 정리를 좀 못했습니다. 신용이 조금 가격이 단가가 낮고 저기 좀 현금이 좀 높은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나는 내가 걸어놓은 데를 치고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놓은 것보다 조금 못 미치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며칠 안에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나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걸어놓고 갑니다. 지금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IS 동서 이것도 뭐 수익 좀 내고 다시 조금 사고 뭐 단타로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냈습니다. 이래 올라갔을 때 물렸으면은 21선 뚫었다고 물렸으면은 내가 지금 손실이 나 있겠죠. 근데 올랐다가 제 차 내려올 거라 보고 요 밑에서 사가지고 분할 매수로 쭉 샀다가 이것도 뭐 조금 수익 내고 뭐 털고 그 다음날 시가가 더 높이 올라갔는데 뭐 못 먹었지요. 어제도 털까 말까 하다가 다 털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더 높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남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고, 동아기업 이것도 2차전지 테마인 것 같은데 요거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임 보려고 조금 들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한번 폭발할 때가 되어 간다 생각을 하는데, 매집애가 기다리면은 슈팅 한번 놓을 때 털면은 뭐 몇 프로 수익 나겠죠. 몇 프로 나든 10 몇 프로 나든 20 몇 프로 나든 수익이 나긴 날 겁니다. 리노스 이것도 조금 아래에서 매집했다가 뭐 846원, 845원 요서 요쯤에서 샀다가 여기서 팔은 거죠. 거의 뭐 밑으로 쭉 깔았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오더라고요. 나는 순간적으로 내렸다가 올라올 줄 알았,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안 됐고, 후성 이것도 뭐 좀 안타까운 게 나 요쯤에서 쭉 매집을 했다가 요즘에 까지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가 평균 단가가 요 정도 됐는데 내가 여기 시작에가 올랐다가 재차 밀리길래 팔았는데 그게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미수를 들고 있으면은 9시 한 1, 20분만 넘어가도 불안해. 내일 하루 더 있지만 더 빠져버리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죠. 앞서 하락장에서 분명히 내가 수익 본 횟수가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결국 깡통을 3번이나 찼다. 그래서 박사님도 말렸는데 박사님도 이상하게 버는 방법이 너무 느려서 스캘핑을 하다가 거의 대폭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난주에 상의를 좀 했고, 내 나름대로 뭐 이런 흐름을 알려드리니까 뭐 항상 희망적으로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됐거든요. 뭐 내가 보는 거는 시장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운의 흐름도 보고 여러 가지 같이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볼 때는 그런 게 잘 맞아 듭니다. 운의 흐름 같은 경우는 A루트는 저 꼭대기에서 뭐 800 몇십 원, 900 몇십 원 거서 물리가지고 뭐 1년 넘도록 오고 있으면서 반대매매 나가고 살까 같게 하고 뭐 했는데 이것도 뭐 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잘 건드질 못합니다. 실수로 들어가가지고 단가는 많이 낮아졌지만은 뭐 내 현금 흐름을 많이 방해하는 종목이죠. 폴라리스 우노 이것도 어제 내가 손절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손절을 했는지 수익을 조금 내고 했는지 오늘 좀 더 빠지면은 내가 어제 706원 정도에 다 털었거든요. 더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요 정도는 올 거라고 봤는데 며칠 안에 내가 마음이 자꾸 급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수익 난 거는 다 날렸습니다. 나노신 소재 이거 그 47년 아저씨 그분이 추천한 금령하고 나노 두 개를 추천했는데 내가 요 전고점 뚫을 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물렸습니다. 그래가 요 내려와 가지고 요때 들어갈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요것들 올라올 때 요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신용 물량 같으면 들어갈 건데 미수 물량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겁이 납니다. 단가가 커가지고 쭉 깔리는데 내가 많이 샀는데 더 빠져버리면은 내가 거의 또 깡통 찰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중 조절을 갖다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합니다. 위험해서. 여러분께도 내가 말씀드린 게 수익 나면은 추세를 따라가다 꺾일 때 기준을 가지고 파시라,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라. 그래서 아마 현금 확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 더 올라가더라도
일부를 가지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어, 짧으면 몇 달, 길면 한 6개월 안에 대폭락이 한번 올 겁니다. 왜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란 거에 대한 전체 조정이 한번 들어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조정이 어떤 식의 조정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직 전 세계 경기에 풍선이 조금 더 부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선이 좀 더 부풀면 좀 더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가다가 내리면은 조정이니 하락이니 말이 많을 건데 나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뚫는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은 적다고 내가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요거를 지금 요쪽에 붙어 있는데 요걸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걸 아마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에. 이번이라 그러면은 이번 달은 아니겠지요.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달이 될 수 있고 이번 그 4, 4분기에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9월 달에도 뚫을 수도 있는데 뭐 모르죠. 언제 될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뚫고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어 하락이 될지 조정이 될지가 애매한데 여기서 올랐다가 여기서 내렸다 올랐죠. 그리고 요 내려옴으로써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이 남은 건지 좀 애매한데 나는 끝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끝났다고 난 뭐 99% 가까이 생각을 합니다. 100%는 생각 못하고 90% 가까이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세계대전은 확전이 되면은 그거는 3차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뚫고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고 확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중국해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련이 조금 적어지고 충격적으로 내려오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병참 기지화 되면은 6.25 때 우리 6.25 사변 때 일본이 돈 번 것처럼 우리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돈 벌게 되면은 돈 벌게 해준 대통령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 되겠지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만들었고 평택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기지 만들었지요. 인계철선 뺀다고 뭐 반대도 많이 했고 뭐 좀 미워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자세는 뭐 건들건들하게 건달 비슷한 뭐 그런 기질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간 이상은 했다 뭐 이래 보입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잘했다 같은 노시인데 노태우 노무현 비교하면은 노태우보다는 노무현이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상당 부분 실적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준 게 많았지요. 많았는데 뭐 별로 안 밝혀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욕을 갖다가 적게 먹는 사람이 애국자인 것 같은데 뭐 욕을 어느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있다, 크다. 말하는 투는 우리 군 출신 장성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를 쓰고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보수 정권이었으면 못했을 인계철선 뺐거든요. 대신에 평택 미군기지 세계 제일 좋은 거 만들었고 강정 해군기지 만들었거든요. 뭐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2017년인가 제주도 갔을 때 그때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내가 제주도 다시 갔을 때 강정마을 근처를 지나간 것 같은데 데모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데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군지 기지가 완성이 된 건지 아직도 데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강정 해군 기지가 제주도에 완성이 되면은 그쪽에서 남중국해 쪽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평택 미군 기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거 다 잘못했다 해도 그만큼의 업적은 인정해줘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 다 떠나가지고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 자체가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깝습니다. 표를 찍을 때도 보수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1987년부터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요. 그때가 대통령 선거 처음이었습니다. 직선제가. 전두환이 만들었지요. 전두환을 정권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무지하게 깠는데 전두환이 거짓말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두환이 말했던 것 다 체크해가지고 80년경부터 2000년까지 계속 확인을 해갔는데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계획했던 그거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전두환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한 거에 그 방향으로 나아갔지요. 근데 노태우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비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 또 많이 샜는데, 자,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초전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몰렸던 돈이 각계격파 쪽으로 중국에서 약간 경기 부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 쪽하고 관련 있는 산업도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등락 순위를 보면은 장중에 보고 말았는데 아침에 봤을 때는 상한가 2개 했는데 지금 상한가 9개 남았네요. 이수 스페셜 케미 이거 2차 전지죠. 이것도 상한가 쳤네요. 이게 상한가 쳤으니까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많이 내리다가 상한가 디바이 아침부터 상한가였고 나이콤 박셀바이오 사이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로봇주 유진 로봇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로봇주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테마별로 해가지고 좀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려있던 평가손 나있던 종목들이 수익으로 돌아서면은 한 번 정도 털어줬다가 털어주란 얘기는 그 올라가는 추세가 꺾일 때 본인 기준을 잡고 털으란 얘기입니다. 손실 보고 털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올라갈 종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하지 않을 종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조만간에 한번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상당히 하방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하방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면 주가들이 일부 유진노브처럼 이런 우주 관련 우주산업 관련 이런 주들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데 바이러스 사태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종목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완전히 골러가는 종목이 아니면은 이번이라 그러면은 지금 8월부터 9월, 10월, 11, 12 요 안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슈팅이 나와가지고 쭉 가면은 추세 꺾일 때 정리하고 현금화 시키시라, 못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일날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어찌하다 보니까 하게 됐네요. 요건 주말에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뭐 하는 건데, 오늘 내가 옵션 쪽에서도 뭐, 이거는 옵션 얘기를 하면은 깍꿍님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배터리가 얼마 남아가 말하다 끊길 것 같은데, 옵션은 내가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두 배, 두 배, 두 배씩 10번을 내보자. 금액을 적게 시작해보자.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니까 자꾸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2,500원 시작해봤습니다. 2,500원.